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빅테크 실적 부진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늘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체 호실적 훈풍 그리고 개별 실적주들이 시장을 끌어줬는데요. 종목별 실적 모멘텀과 향후 성장 포인트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봅니다. 사연관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사연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성 SDI입니다. 그동안 정말로 지겹게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죠. 그거 해소될 때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성장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기업은행입니다. 매크로 지표들의 변화에 원화 가치 하락이 좀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환율 민감도가 높은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동반 강세가 오늘 좀 돋보이는 하루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막대한 현금 장출을 가지고 있고 또 유리한 예대 마진 구조 그리고 7%를 웃도는 시가 배당률까지 주가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진다면 FOMC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이런 은행이나 금융지주들의 강세를 한번 예측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올해도 2장의 달력만을 남겨놨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잠시 뒤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함정남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갑니다. 네, 함정남의 오늘의 마무리 주식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뭐 정유를 갖다 대도 답답했고 배터리를 갖다 대도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양쪽 다 좀 희망이 보이지 않았나 가장 높은 수익률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기나긴 어둠의 끝을 지나 끄트머리가 보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 코스피 시장과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널을 지나는 이 시기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잠시 후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오랜만에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 기업은행 그리고 SK이노베이션으로 시장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엇갈린 3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LG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침체 속에서 국내 부품업계 양대 산맥인 LG노텍과 삼성전기가 엇갈린 3분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애플을 고객사로 둔 LG노텍 역대 최대 3분기 실적을 낸 반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 둔화의 삼성전기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하지만 함께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LG노텍도 0.5%, 삼성전기도 0.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노텍은 이제 역대 최대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삼성전기는 실적 부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4분기를 두고도 이 LG노텍이 기대 이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기는 4분기에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두 기업의 3분기 실적 평가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전망 함정남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3분기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다소 오르긴 했지만 약간은 좀 미흡한 뭐 이런 기대에 미흡한 이런 주가 흐름이 보였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뭐 큰 폭으로 부러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조금 실적이 못 미쳤다라는 것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전방 산업들이 스마트폰, 노트북, PC, TV인데 이것은 이미 코로나 때 한번 대단한 수요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다음 사이클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아이폰을 밀어내고 지금 갤럭시가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은 아이폰이
확실히 프리미엄 시장을 잡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이폰 얘기 나니까 LG 이노텍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애플이 1위부터 판매 5위까지가 전부 다 아이폰 시리즈였거든요. 6위가 이제 갤럭시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져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거든요. 브랜드도 그렇고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연예계 1, 2, 3등이 이렇게 순위가 비슷했다면 이제는 유재석 씨 독보 시장이 됐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의류 브랜드도 점점 그렇게 심화되는데 뭐 애플의 그 아성은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뭐 말씀드리고 싶고 LG이노텍이 그 실적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까지 애플의 스마트폰은 디자인 감성 위주였는데 삼성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카메라 사양을 올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LG이노텍이 좀 꾸준히 실적으로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내년까지도 좀 유효할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뭐 다음 분기 전망치 다 좋다 뭐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지만 LG이노텍은 그래도 조금 튼튼한 확고한 베이스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기는 조금 부담은 되지만 주가 레벨단은 훨씬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레벨단의 주가가 올라가지기만 한다면 둘 다 썩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엇갈렸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LG이노텍이 잘 나왔지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중에 하락세도 보였고 강세도 그렇게 큰 강세는 아니었잖아요. 애플이 이제 증산 철회 소식을 들려오면서 주가가 한번 흔들리다 보니까 제자리를 뭔가 좀 찾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고가 모델로 불리는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프로맥스가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그럼 이런 비싼 시장은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주가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경민 차장님께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역시 뭐 소비 둔화죠. 그거는 뭐 매크로적으로도 이제 수치적으로 뭐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비싼 버전 그리고 뭐 다음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판매 대수를 이렇게 늘려잡기에는 뭐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애플의 1위 1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명을 타고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애플이 주면서 또 오늘 밤에 발표를 하죠, 애플이. 거기에 따라서 내일 하루에 또 변동성도 좀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장에도 LG이노텍은 그냥 좀 제자리를 맴도는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니었나 좀 생각됩니다. 어쨌든 애플 쪽에서 생산 축소를 했기 때문에 실적과는 무관하게 뭐 PER의 멀티플을 일시적으로 약간 축소하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LG전자하고 비슷한 시각입니다. 경기 하강 또 소비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전에 대한 수요가 좀 급격히 하락을 했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좀 특수를 좀 누린 것이고 사실 뭐 스마트폰을 매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 둔화, 경기 하강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소비적인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이유는 지금 LG이노텍이 결코 싼 밸류는 아니에요. PER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태인데 높아져 있는 밸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동력으로는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역시 한 28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숨을 죽이면서 향후에 있을 트리거를 좀 기다리는 그런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애플의 그림자답게 어떤 애플 쪽에서의 트리거가 나온다면 저는 다시 30만 원대로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LG이노텍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그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에 낮아진 눈높이보다도 더 부진한 이제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MSCC의 본격적인 수요 반등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재고가 그래도 좀 줄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재고를 조금 털어야지 주가가 좀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바닥을 다져간다라고 좀 봐도 될지. 향후 반등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실지 차장님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무거운 자리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지금 어디까지 침체될 거고 언제 터널이 끝나는데 라는 부분이 경기단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삼성전기도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수요를 늦추겠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방 고객층들이 다
한번 써먹었잖아요. TV, 스마트폰, 그다음에 노트북 이것까지 코로나 때 한 번에 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을 그려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탄력적인 반등의 모멘텀을 현재 기다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MLCC라는 것으로만 본다면 모든 산업의 쌀이라고 IT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예 기본 밑바탕이 되는데 이쪽이 조금 투자까지도 조금씩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는 싼데 마치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라왔던 것처럼 주가는 싼데 올라갈 명백한 트리거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선에서 대응 전략을 짜놓는 것이 일단은 맞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와 정황상으로는 삼성전기의 지금 위치는 싸다라는 좀 시각을 갖고 접근해 보는 데는 저는 충분한 자리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사이클이 지금 돌아와야지 또 모멘텀에 힘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주가적으로는 지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LG노텍, 삼성전기를 보면 이제는 이 전장 부품 사업의 성장세가 좀 돋보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전장 부품의 시장 현황 그리고 성장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뭐 부품주의 운명이자 숙명이죠. 자동차 전장 부품의 진화가 되고 또 다양화되는 것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이제 최신 자동차들을 보시면 거의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뭐 타이어 위에 떠다니는 전자 부품 수준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LG는 일단 IT 계열사의 직간접적인 전장 부품 수주 잔고 합계가 LG 마그나까지 합쳐서 10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G의 어떤 역량이 집중돼 있는 가전 쪽에 그런 성장이 좀 상쇄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삼성전기도 뭐 직접적인 그런 매출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만과 함께 이제 음향 쪽 그 전장 제품에 대해서 좀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 규모가 좀 명확치가 않아요 수치적으로.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전장 부품도 늘어나고 또 고급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판매가 생각보다 공급과 수요 둘 다 좀 다소 위축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과거 대비해서 마진율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크게 기대했었던 전장 부품의 성장세가 다소 좀 주춤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게 주가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현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제 이 정도의 실적이다. 전장 쪽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LG노텍과 삼성전기를 투자자 입장에서 좀 바라봤을 때 실적 견조냐 아니면 지금 뭐 저평가 매력이냐 어떻게 좀 선택을 해봐야 할지 투자 의견을 정경민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둘 다 부품사잖아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이제 회사들이죠. 그래서 전방위 업체의 성장이 곧 부품사들의 좀 성장이다. 역시 좀 독자적인 판단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주가 파악에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두 종목 모두 뭐 가전, 휴대폰 뭐 이런 쪽에서는 모듈의 좀 하방 경직이 좀 그러니까 이런 휴대폰 관련된 모듈들의 그런 실적 하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얼마만큼 이게 악화될지에 대해서 시장에 물음표를 좀 많이 좀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애플과 LG전자,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또 IT기기, 뭐 MLCC 뭐 이런 쪽에 시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느냐가 좀 선제되어야지만 그거를 딛고 주가가 좀 방향성을 좀 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애플이라는 한방이 있는 역시 또 LG 마그나라는 또 협력사가 있는 LG이노텍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LG이노텍 기준으로는 한 28만 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되면서 좀 횡보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 이 가상의 박스권을 좀 누워 있는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과 이제 환경이 바뀌어야 결국에는 두 종목 모두 날아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애플이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LG노텍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그럼 함정남 차장님은 어떤 기업에 조금 더 끌리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기입니다. 장 빠질 땐 빠진 종목 사자라는 게 빠졌을 때는 많이 빠진 종목을 사자라는 게 이제 시장 대비해서 결국 본전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종목별로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거의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이잖아요. 둘 다 스마트폰 부품인데 스마트폰 산업은 성숙기 진입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게임 시장이 변할 때 저 어렸을 때는 콘솔 게임, PC가 등장하면서
PC 게임으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게임이 이제 엄청난 기회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쪽도 결국 새로운 수요처 넥스트 디바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 넥스트 디바이스를 삼성이 치고 나가진 않겠죠. 애플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우리 기억에서 잊혀진 단어지만 애플카라는 단어가 만약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두 종목이 가장 좀 애플카만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쪽도 저쪽도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좀 주가 단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노업을 짤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되는 기노업 전략에 뭐 이것이 좀 오히려 현실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가가 이제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뭐 주가가 아니라 정말 이 산업 자체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좀 생겨야 된다. 뭐 애플카처럼 강한 모멘텀이 끌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LG노텍과 이제 삼성전기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많은 중소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이제 3분기 성적표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3D라던가 XR, VR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주목하는 기업이 있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정남 차장께서 어떤 종목 보세요? 스마트폰으로만 본다면 다음 디바이스는 이제 애플이 접는 폰을 꺼내느냐 아니느냐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식상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인데 폴더블이 워낙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카메라 쪽으로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넥스트 디바이스라는 것이 애플카 만약에 나온다면 자율주행의 차가 된다면 카메라는 당연한데 넥스트 디바이스라는 것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로봇과 XR 기기, AR 기기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빨리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카메라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된 연결 고리로서 찾아간다면 저는 카메라를 가장 먼저 앞에 두고 싶고요. 그중에서는 나무가라는 종목을 뭐 저는 좀 꾸준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인 자기 주가 흐름을 찾고 있는데 어느 날 등장한 양봉이 등장한다면 그날은 저는 좀 그런 날 담아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나무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음봉에 담아가기보다는 양봉이 등장했을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떤 기업 눈여겨보세요? 네, 저는 종목으로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역발상적으로 자화전자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전망도 그렇고 실적도 좋고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내년 하반기에 애플 쪽에 카메라가 납품되기 전까지는 그럼 뭐 한 2분기 말 정도부터는 출하를 시작하겠죠. 그 전까지는 실적적인 공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의 공백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하향화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도 이 좋은 장에서 혼자 뭐 음봉을 크게 지금 그려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18,000원대 뭐 한 중반까지도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 랜덤하게 주가가 향후에 좀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16,000원 선 뭐 이 정도 온다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약간 보장된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당분간은 부품주들은 아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여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29,000원대까지 그렇게 좀 강하게 올라주다가 지금 눌렸으니까 10,000원 정도가 지금 확 밀려 있는데 어쨌든 자화전자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3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든 LG노텍 그리고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부품업체에 주목해야 할 전략 포인트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정말 차별화된 성장 동력으로 달리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마음이 좀 든든한데요. 투데이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종목도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맛집 투데이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봅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취임으로 기대감이 부각된 삼성전자 먼저 보이고요. 오늘 훈풍이 감돈 2차 전지주 LG엔솔,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코스모화학 보입니다. 그리고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LG전자와 코스모화학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TV와 가전 부분의 부진으로 성장성이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전장 부분과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기대는 상존하는데요.
최근 주가는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입니다. 오늘 주가는 3%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모화학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호실적에 함께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사연관 차장님과 LG전자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전사업 부분이 수요 둔화로 정체되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점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가전 부문이 워낙에 좀 고가의 제품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들에서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쉽사리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성장성 정체에 부딪혔고요. 다만 지속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던 사업들 다 접고 여기다가 전장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전기차 굉장히 잘 되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전장의 성장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프리미엄 가전 쪽도 이런 것들은 조금 경기에는 비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냥 바꿀 사람들은 경기 침체? 그거 뭔데? 하고 그냥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이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크게는 TV 출하 부문이 감소가 되고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여요. 이제 OLED TV의 수요 둔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연준 쪽에서의 행보라던가 어떤 주택 가격의 하락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인플레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도 그토록 제가 외쳤었던 120월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전기전자만 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에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를 하면서 바스켓으로 시총의 상위 종목들을 같이 담으면서 지수가 올라갔다. 이걸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일단 전장 부문이 워낙에 견조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존의 B2C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B2B까지 넓혀나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 일단은 중국이라던가 전 세계 인플레에 의한 단기적인 수요의 감소가 언제 회복이 될런지 이런 것들은 리스크 요인으로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유럽의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이 실질 소비력이 감소하면서 주력 제품인 OLED TV 그 출하를 크게 늘리긴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장 사업 쪽의 수주 증가가 지속되면서 이익 구조 다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한번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바닥을 좀 잡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78,000원을 지지받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장 다 떼내버리고 좋은 사업을 키우는데도 이 LG전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지분을 줄였어요. 거의 9월 중순 이후까지 지분을 계속 줄이다가 그 이후로 횡보할 때 일단은 지분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20월선을 코스피가 회복했는데 지금 LG전자는 120월선에 딱 걸쳐 있어요. 이런 지수의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사기는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인 가전 쪽, 특히나 TV 쪽의 충격 이런 부분들이 과연 121선을 다시 하회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지지받고 올라설 것인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리가 바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지지는 77,000원에서 8,000원 부근이 될 것 같고요. 저항대는 한 85,0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좀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모 화학 보겠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코스모 신소재 호실적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총 7,000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그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던데 성장 추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맞아요. 일단 폐배터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부품이라던가 이런 원자재 광물 이런 조달 비율을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일정 비율을 조달하지 않으면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거의 한 70에서 100%. 망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수산화 리튬이라던가 코발트 이런 쪽들도 80% 중반대를 의존하고 있어요. 거기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80%, 그리고 음극재도 70%대, 분리막이 5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불편한 사실이 좀 있죠. 일단 코스모화학이 폐배터리에서 선도업체는 아니에요. 성일하이텍이 일단은 2차 전지 재활용 일광 공정에서 구축된 글로벌의 5개사밖에 없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원자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이 아닌 필수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터리의 사용 기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배터리, 폐배터리로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의 촉매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코스모화학의 강점은 국내 유일의 양극재용 황산 코발트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걸 휴대전화도 지금 굉장히 많이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가 한 2년 정도면 보통 바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폐배터리에 스크럽에서 이런 리튬이라던가 주요 물질들을 추출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광석의 재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통해서 24년도에는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해 나갈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쉽사리 꺾이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 저점 부근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대 부근을 지지선 삼아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대는 일단 일봉상에서 조금 짧게 2만 4천 원대에서 5천 원대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투자도 완료되며 이 그룹 내 수직 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가능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LG전자와 코스모화학 점검해 봤는데요. 주요 사업 부분의 턴어라운드 시점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잠시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3분기 실적 발표로 시장에 관심을 받은 두 종목을 만나보겠는데요. 코스피 시총 12위 삼성물산 그리고 바이오 분야 수주와 건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6%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GS건설인데요. 주택 경기 하락 속에서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지만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6%대로 상승에 마감을 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오늘 6%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급등세를 좀 연출을 해줬는데 경기 둔화 속에서 이제 상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빛을 좀 발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과연 삼성물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차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매출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사 부분이 50%고요. 건설이 32%, 패션, 음식, 레저 이런 쪽이 13%, 바이오가 5%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사 부분이 지금 조금 교역량이 떨어져서 상사 부분은 조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건설 쪽에서 깜짝 실적이 나왔다는 점, 바이오가 탄탄하다. 그래서 실적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고라는 이제 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사 부분은 지금 경기 침체를 예단하고 있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으로 조금 시간만 버틴다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건설 부분이 의외인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수주단에서는 계속 좋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주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이제 너무 좋은 것이 있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이슈죠.
이 회장, 부회장의 회장으로서의 승진이 더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삼성물산 추천할 때마다 시장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지분 가치도 안 된다고. 삼성전자 현재로 지분으로 따지면 17조,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따지면 22조, 지금 현재 시총 이 두 개 지분만으로도 지금 한참 부족하죠. 그런데 그거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회장으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숨어 있었던 가치의 매력이 이젠 부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시장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자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가치 평가로서는 싸냐 비싸냐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늘 오버밸류로 작용된 것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라고 한다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예전에는 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다음부터 물산이 계속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6만 원까지 올랐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지배구조를 막 여기 갖다 끼고 빼고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긴 장기적인 플랜으로 여전히 좀 아직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었을 때 주가가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 해외 수주가 건설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동안 짓눌렀었던 부분들에서는 조금 한 단계 조금 어깨에 짐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건설 쪽으로는 사실 뭐 금리 인상계, 경기 침체, 뭐 건설업계가 국내에서 또 워낙 어둡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었지만 해외 수주권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와줬고 이것은 좀 단단한 그 이슈다.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은 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주가적으로는 저희가 상단을 어디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이렇게 어디 그 상단을 찍기가 이제 겨우 어렵죠. 올라왔는데 상단을 찍어드린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내일도 이렇게 상승이 된다면 12만 5천 원, 6천 원대에서는 단기 차익을 원하는 일단은 수익 실현의 매물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에서는 13만 5천 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와 개편과 관련된 이슈가 그룹처럼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슈를 좀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을지가 좀 단기적인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자, 3분기 부진한 성적표에 장 초반에는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던 GS건설 이후에 어쨌든 반등을 하면서 6%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즘에 레고랜드 너무 시끄럽고요. 집값도 떨어지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모습인데 당분간 저희가 건설사에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더 낮아질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고 오늘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속보로 또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풀어서 이제 15억 이상에서도 죄송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1주택 LTV도 뭐 50%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한 1, 2년 전과는 지금 워낙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금 뭐 돈값이 워낙 비싸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풀린다 하더라도 건설 주가에는 큰 그런 좀 재료로 작용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투자 심리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수주 잔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이제 부동산 사업의 사업 수지, 개발 사업의 이제 수지가 급락을 하면서 뭐 재건축을 비롯한 하우징 그리고 또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수주까지도 거의 좀 중단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제가 몸소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기대치는 지금 건설은 뭐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약간의 이제 테마성 요소가 있는 이제 그런 쪽에서만 좀 있고 해외 플랜트도 해를 넘겨야지만 내년 1분기 정도 돼야지만 다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 공백, 그다음에 수익성 하락 뭐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된다면 건설주를 좋게 볼래야 보기가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건설사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책임 준공이라는 이제 이런 조건을 많이 내걸거든요. 또 이제 채무 인수 뭐 이런 독소 조항도 있고 그런데 대형 건설사들의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적어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 와야지만 그래도 뭐 좀 심한 말씀으로
풀어드리면 좀 거들떠볼 이런 좀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강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좀 어둡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GS건설의 그 주가적인 측면을 조금 들어볼까요? 저가 인식은 충분한 것 같아요. 저가 인식은 충분한데 이게 가치 하락으로 떨어지는 주가를 뭐 단순하게 이제 주가를 하락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연간 한 11조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현재 수주 잔고가 민관 해외까지 합쳐서 31조가 조금 넘는 규모인데 이렇게 보면은 3년치 정도의 지금 수주 잔고거든요. 근데 이 공사들의 좀 평균을 내보면 좀 짧게는 30개월, 길게는 60개월까지도 이 공사 기간들이 좀 공기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수주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어쨌든 수주가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부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수주를 받았던 공사들의 원가도 워낙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성도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려면 비싼 값의 수주를 받는 조선주랑 비슷하죠. 비싼 가격의 수주를 받는 그런 물량이 과거에 싼 가격으로 받았던 수주 물량을 최소한 비슷한 수준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좀 시각을 좀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좀 하향되고 투자 심리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 수주, 경기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지만 긍정적인 시간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인플레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시장에서 이 올라가는 가격 전가력을 갖고 수주를 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에 이제 가늠해 봤습니다. 시총상위 특징주 시간을 함께했고요. 저희는 실적 발표로 주목을 받은 삼성물산 그리고 GS건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이어갑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이 시간에도 개별 재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래 재개 후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주죠.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 보이고요. 나란히 급등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모트렉스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간엔 부진한 3분기 성적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웠지만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 이슈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6%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3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생태계 이슈가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성장 가시화가 언제쯤 될지 좀 궁금하고요. 주목할 신작 언제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은 최근에 위믹스 3.0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다 시장이 반등하는 상황들에서 이런 게임주 정말로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 기반의 반등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말로 반등을 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려면은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 전자라던가 이런 대형주만 바스켓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성장주 이런 곳들, PER을 높여줄 수 있는 분야죠. 이런 곳들까지 전체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은 부진합니다. 연초에 그리고 한 100여 개 게임을 위믹스 생태계에다가 온보딩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었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게임이 17개밖에 안 돼요. 정말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지금 시장 환경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신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미르엠 글로벌 출시가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11월에 CBT 들어가고 12월에 출시 예정인데 이것의 성공 여부가 향후에 시장이 좀 잘 풀리면서 4분기 실적 이후에 내년 상반기 이후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자가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월간 이용자 수라던가 위믹스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접근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반등하면서 지금 61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격이 121선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62,000원 정도인데 지금 거기까지만 보고 매수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아직은 아니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21선이 돌파가 강하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돌파되면 신규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항대는 121선이 위치해 있는 62,000원으로 잡도록 하고요. 지지선은 다시 한번 조금 44,000원 정도 마지막 하단 이평선에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출시 예정인 미르엠 글로벌의 흥행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 호황이 필요한데 결국은 매크로 환경이 좀 완화되고 유동성이 공급되어야지만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에서는 오늘 위메이드 점검해 봤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보죠. 사용관 차장께서 화신, 정경민 차장이 LX세미콘, 함정남 차장이 아프리카TV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아프리카TV부터 볼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좀 돌아온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아프리카TV를 가지고 오셨어요, 차장님? 네, 일단은 시장 빠질 때 같이 많이 빠진 종목 안에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이 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막 25만 원 근처까지 가면서 있었던 고밸류에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내용을 좀 일단 내일이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226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부합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미 이제 오늘은 장이 끝났으니까 내일 그 정도 실적이 나올 수만 있다면 앞으로 좀 기대될 것들이 있다. 일단은 하반기에 이제 게임주들이 신작 게임들을 발표하거든요. 그럼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TV를 통해서 광고 수입도 하반기에는 좀 4분기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 집에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대거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TV를 깔고 이제 시청자들이 많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다 빠져나간다 하니까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TV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금러들은 전혀 이탈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인당 평균 소비되는 이 투입되는 금액들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봤었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니 아주 탄탄하게 잘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버튜버 분들이 많이 이제 아프리카로 이동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 버튜버의 특성상 굉장히 이제 탄탄한 팬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떤 실적과 관련된 뭐 과금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한 성장까지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좀 성장성으로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로 올해 예상 PR이 11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의 성장성을 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싸지 않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많이 주가가 빠지면서 비싸지 않은 자리가 된 거죠. 주가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요즘은 게임 바이오라고 하는데 아프리카TV도 거기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락한 종목입니다. 이 시장의 반등을 통해서 함께 좀 전략을 짜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니까는 정말 미끄러져서 정말 낙폭 과대가 네. 정말 현실화됐는데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낙폭이
커졌고 여기서 주가 방향을 틀려고 할 때 거래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만큼의 한 번은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95,000원, 10만 원 선까지는 목표 주가로 좀 그래서 목표 주가를 중간 98,000원으로 좀 소심하게 잡아봤고요. 네. 손절은 74,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뭐 어제 저희가 메가스터디 교육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코로나와 상관없이 공부를 하듯이 이 찐팬들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정경민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LX 세미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오늘 잠정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컨센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는데 어떤 매력 포인트 눈여겨 보시나요? 네, 뭐 컨센트비 낮게 나왔는데 어떤 매력 포인트를 네, 좀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컨센은 방송-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방송 네. 거의 중에 뭐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생각보다 더 안 좋게 좀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 좀 공시가 나온 게 이제 상장 폐지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전. 이사 가는 거죠. 네네. 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고 11월 3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적 안 좋게 나와도 이제 요걸 또 제가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으로. 일단 며칠간은 이제 거래가 안 되겠죠. 저는 500억대를 봤었는데 영업이익을 근데 전년 대비 지금 뭐 반 이상 좀 하락을 한 이제 그런 영업이익을 좀 냈기 때문에 역시 아까 우리 삼성전기랑 LG 이노텍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DDI 그러니까 드라이버 구동 칩이잖아요. 저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다 보니까 역시 가전이나 IT 기기 쪽에 수요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주저를 드린 말씀은 뭐 많습니다만 저는 포인트는 수급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1조 3천억, 1조 4천억 이 정도 수준인데 코스피로 넘어갈 경우에는 저는 특례로 아마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수 추종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 많게는 뭐 수백억까지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런 수급적인 특성으로 지금 가격대가 좀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장용 반도체 팹리스 쪽으로 역량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XR 쪽에 그런 또 원천 기술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내년 정도라면 이제 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올 상반기에만 거의 2천억이 훨씬 넘는 이제 그런 영업이익을 찍어냈고,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3천억 중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조 3천억이고 시가총액이요. 내년에 뭐 여기서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PER이 뭐 그래도 뭐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급적인 특징이나 또 지금 현재 이 신사업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부분이라면 지금 가격보다는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보니까 11월 3일에 이제 코스피 매매가 개시가 되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실적에 대한 것도 수급의 악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거래가 좀 며칠간은 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요 가격대 한 8만 원부터 8만 3천 원 여기를 좀 지켜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전 상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패시브적인 자금, 우리가 뭐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제 패시브적인 그런 자금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뭐 9만 원 정도는 뭐 쉽게 넘어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에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는 세만 확인된다면 10만 원까지도 열어두셔도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사용관 차장님의 종목 화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사실 먹구름이 들이온 상태인데 현대차 그룹의 투자 행보로 관련 부품업체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화신의 성장성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시는지 가격적인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향후 전망 조금은 불투명해졌죠. 일단은 미국 쪽에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변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는 테슬라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전통 강자입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뒤쪽으로 GM이라던가 포드, 스텔란티스, 혼다 이런 쪽들이 전부 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생산을 개시한다는 거죠. 기존의 내연기관차 라인을 굉장히 큰 규모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서 생산하는데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싸지네 동급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소비자들의 그동안에는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갔었고 딜러들한테 지급하는 인센티브 자체도 굉장히 적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 상황, 거기다가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약해진다, 강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 효과까지도 같이 꺾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대기 수요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전기차에 대한 선택은 더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월간 단위로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가격에 관계없이 구매를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지아 공장 완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지에 미국 공장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이제 배터리 케이스 수주 이런 쪽들과도 완성차 업체와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2016년도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다 미국과 인도 쪽에서 셰시 사업까지 같이 견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는 글쎄요 한 7천 원 정도 120주선까지 이런 완성차 업체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다라는 가정으로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지금 주봉 매물대 상단에 있는 10,000원까지 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여주 한 종목 리뷰를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께서 10월 17일에 코스모신 소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9% 정도 올라왔고 이때부터 보니까 약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홀딩을 해야 할지 여기서 셀을 해야 할지 한 번 더 좀 점검을 짧게 받아볼까요? 네, 뭐 방향성으로 본다고 했는데 속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민망하긴 합니다. 저는 오늘 좀 오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속도에 취하지 마시고 추격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만 원 초중반에 반드시 재매수 기회는 올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한 6개월 정도 그렸다면 이제는 이제 그 베이스 캠프를 한 6만 원 정도로 올려서 다시금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를 이제 가치를 녹여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6만 5천 원 전후한 이제 그런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때 이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내일 정도 좀 추가 상승이 나오면 한 20% 정도 매도를 해두셨다가 조정이 있을 때 또 수량 늘리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홀딩의 전략을 주셨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은 LX세미콘, 화신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세 분은 인사드릴게요.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함정남 차장, 정경민 차장, 그리고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항상장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